네, 경찰청 차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우리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현지 대통령을 구속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실현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극렬 지지층들의 법안을 침입해서 습격하고 폭동을 함으로써 제2의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인하여 국가적 신인도와 대품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경찰이 시대에게 방패로 얻어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관이 51명이 부상을 입었고 7명이 중상을 입었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여론은 이 책임을 시대가 잘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견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십시다. 경찰에도 경고합니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 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예, 방금 들으셨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시대의 폭격 습동이 경찰의 과잉 진압과 경찰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예, 됐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봅시다. 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방금 잘 보셨죠? 이건 윤상현 의원이 국힘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대들 17명이 서부지법 월담을 하다 체포됐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모인 시위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찰 관계자에게 이야기해서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외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경찰서에서 경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훈방했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걸 훈방한다면은 제2의 내란의 행동 범죄를 훈방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실 확실히 없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은 윤상현 의원은 시위대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위대들로 하여금 폭동 행위로 나가도록 괜찮다는 안도감을 갖게 하고 이러한 안도감이 결국 19일 새벽에 있는 큰 습격을 하는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은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방금 정광훈 씨의 이렇게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도 정광훈 목사는 사랑의 제일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강제로 윤석열 씨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 또 이 나라를 망했다, 고쳐 쓸 수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행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현행법상 많은 실정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내란의 선전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오늘인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광훈 씨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에 대해서 즉시 체포해가지고 구속해야 된다,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수사 기능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내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엄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 사태를 보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 그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셔서 수입 창출 중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좌 정지 등 이런 엄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네, 지금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90명인가 체포가 됐죠? 90명? 현재까지 포함하면 96명이고요. 서부지방법원 그쪽에는 86명. 80이 넘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숫자 20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된 젊은이들이 지난 한남동 관제에서 윤석열 피의자 체포 제지할 때 동원된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채증 작업이 끝났으니까 연계성에 대해서도 꼭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수사기능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확인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경찰 병력이 3,000명이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위대는 35,000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장 신문이 끝나는 시위대가 1,300명으로 줄어들고 경찰 병력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3시부터 이게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진압하다 안 되니까 5시 반에 완전 진압봉으로 기동대가 들어왔습니다. 뭐 진압이 됐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6, 17, 18일 3일간 계속해서 강력한 폭동이 일어난 것이 예고됐습니다. 소방관사에 30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강력 폭력을 예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경력을 줄인 것, 또한 완전 진압을 하지 않고 처음 시작했다는 것, 특히 후문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력 시위대들은 앞으로 수사기관과 현재 법원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철저한 대응과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 그 시위대가 3,500명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1,300명으로 줄었고요. 저희들도 3,000명에서 900여 명으로 줄였는데 시위대는 한 95%가 감소됐고 저희들은 한 30% 정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 그 서부지방법 담장 주변으로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벽돌 던지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배치된 인력에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이나 이런 걸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